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연휴라 가지고 어제까지 쉬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미국장과 중국장 등은 정상적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장부터 좀 살펴보고 한국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외장. 뭐 보시다시피 일단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급등 마감한 이후에는 여기 이렇게 일단 기사를 보시면 요렇게 써 있어요. 뭐 국채금리 불안 진정 등의 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봤을 때 틀린 얘기 같고, 그 주말에 그 하원에서 미국장 금요일 날 마감하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쯤인가 나왔단 말이죠, 뉴스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가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실제적으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요즘에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 종목이 다 오르거나 전 종목이 다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3%, S&P 2.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폭등 마감했죠. 조금 좀 자세한 이제 그림을 좀 살펴보자면은 그 금요일 날에 이게 S&P인데 S&P 금요일 날에 하락 마감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폭등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넘지 못하냐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게 한 3910 정도에 있는 이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뭐 5, 6거래일 정도 쭈루시 넘지 못했던 뭐 지지했던 이런 자리들,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 뭐 넘나 못 넘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고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와 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뭐 이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뭐 넘냐 못 넘냐 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계속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죠?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계속 비추세 구간의 연속입니다. 어떤 뭐 기대를 갖고 보거나 뭐 이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어떤 기준이 충족돼서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시면 되지만 제 생각은 이제 좀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런 굵은 선들 이런 것들을 붕괴시킬 때까지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부양책 나왔으니까 역시 달러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좀 이제 이 낙폭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한동안 변동성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 나오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긴 보는데, 아무튼 뭐 달러라든가 채권 쪽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가 강하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결과적으로 이제 91을 넘어섰죠. 물론 이것만 갖고 뭐 아직 돌파 한착했다, 얘가 이게 91을 돌파 한착한 거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91이란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렇게 턱걸이를 했다라고 해서 이걸 돌파 한착했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달러가 여기서부터 작년 3월부터 해서 이렇게 쭉 빠져왔는데 이 재료가 뭐였냐고요. 뭐 유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부양책이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거나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미국이 달러를 더 풀게 된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게 이 달러 인덱스 하락의 어떤 주된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지 않죠. 어제 같은 경우 금액이 얼마였어요? 1조 9천억 달러. 작지 않거든요. 엄청 큰 건데 그런 달러가 더 풀리는 게 달러가 더 공급되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일단 91일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변동성을 막 심각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 달러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다지 변동성도 주지 않고 있죠. 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어떤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변동성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어떤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을 막 하루에 막 30%씩 60%씩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게 주식을 모으기 쉽겠어요? 어렵겠죠. 변동성을 죽여야지 뭔가 매집을 하고 이 이평선도 모으기 쉽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작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한 두 달, 세 달 가까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자산 시장을 지금까지 위험 자산 랠리를 이끌었던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추세 전환 되려고 한다라는 거. 어젯밤에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이 통과됐다, 하원에서 통과됐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좀 독특한 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뭐 이 정도 달러 보면 될 것 같고, 뭐 어젯밤에 지금까지 요즘 가장 핫한 게 10년물 금리죠. 그 금리 상승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보시면은 뭐 미국 국채 금리 불안 진정 등의 급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고작 음봉 하나 맞은 거예요. 요 음봉은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음봉이고 어제 부양책 통과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도치 형태, 시가 종가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했네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빚을 더 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금리가 빚을 더 내면 떨어지겠냐고요,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죠. 이 상원까지 통과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뭐 추세 잘 진행 중이다. 오히려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장대 음봉 맞았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런 데서 쉬지 않고 계속 장대 음봉 덮어보면은 금방 올라가다 꺾인다. 너무 강한 거는 꺾인다, 그죠? 적당히 이렇게 좀 쉬어가야 될 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변동성이 좀 줄다가 변동성 한번 터트렸다가 다시 되돌렸다가 아주 그냥 뭐 좋아 보여요. 우상향 추세 변함없다. 잘 나가고 있다. 특히 장기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건 10년물인데 30년물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우상향 잘하고 있다. 추세가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테슬라 같은 거는 보시면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차트에 미스인가? 어젯밤에 870달러까지 한번 갔다 왔죠. 뭔가 하여튼 저항이 있긴 있나 봐요. 여기 어딘가에. 전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좀 살려고. 근데 아직까지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때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뭐 변동성은 당연히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을 거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풋옵션이 살이 붙어 있었는데 지수가 오르면서 풋옵션이 죽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동성이 진짜 이 변동성 지수가 떨어진 거지 변동성이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아무튼 또 콜옵션에 살이 붙긴 붙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복잡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길게 얘기는 하지만은 비추세 구간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2월달 월봉은 별로 안 좋게 마감을 한 거죠. 이게 이제 2월달 월봉 S&P인데 하여튼 S&P 같은 경우는 뭐 2.8% 정도 2월달에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 나스닥이 좀 안 좋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일걸요. 보합에 마감했네. 나스닥 선물은 2월달 월봉 결과적으로 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지금 일단 다들 어딘가에서 일단은 그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일단 멈춰 있으니까 비추세 구간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고 한국이고 뭐 전 세계가 1월 달에 1월 초에 좀 오르다가 2월 달 들어서 일단 상승이 멈춰 있죠. 멈춰 있고 뭐 S&P 같은 거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 굴러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약간 상승 마감했다. 뭐 이런 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하고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죠. 위안화도 한번 볼까요? 역외환율 보고 있습니다. 역외환율.
6.5위안 돌파 한착 해야 된다. 그래야 추세 전환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부양책 이야기 나오니까 사실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2월 말쯤에 무슨 부양책 쓴다라는 이야기 나오긴 나왔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도 부양책 쓴다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부양책 쓴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 둘 다 아무튼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오르고 나서 피로감에 일단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 정도 체크. 원달러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달러 환율이 1102원까지 갔다 왔네요. 자, 아무튼 이거 제가 저번에 추세 그려드렸죠. 추세 이런 식으로 그려드렸는데 아무튼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방향성이 최소한 아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최소 지금 상황 보면 아래는 아닌 것 같아요. 지지력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하여튼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1110원 돌파 한차가면 추세 전환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오늘도 1110원 깼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0원 돌파 한차 거의 할 것 같긴 한데 뭐 보시다시피 이게 환율이고 이게 뭐 개별 잡 종목이 아니니까 어쨌든 좀 테스트하는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일단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좀 심상치는 않다. 그죠? 원달러 환율 추세 전환 뭐 거의 직전이다. 달러 오늘 90일 넘었다는 거, 뭐 원달러 환율 1110원 오늘 테스트하고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점들.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이게 움직임이 급격했으니까 좀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자면 미국에서 부양책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갭으로 요즘 정말 시장 상황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언제부터였나 하여튼 원웨이 폭락, 원웨이 폭등, 원웨이 폭락, 원웨이 폭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갖고 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러면서 어떤 옵션만 죽이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지금 이게 변동성 지수가 계속 정체하거나 좀 더 못 오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얘도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는 거고, 뭐 맨날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으니까 뭐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거 체크하세요. 그죠? 2월 15일 날 나왔던 기준가를 풋옵션이 지키느냐 붕괴하느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거의 대부분이 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거의 대부분 붕괴하고 있어요. 이제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제 외과 옵션들은 그죠? 사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지금까지 풋옵션 잘 버텨주긴 했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콜 옵션들은 뭐 보시다시피 2월 15일 날이 여기 있으니까 뭐 살아나려면 한참 멀었고 다만 이제 이런 점도 보긴 봅시다. 콜 옵션들이 지금 현재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좀 의심을 좀 해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현상 정도는 좀 눈에 띄는 거니까 확인은 하자. 그죠? 콜 옵션이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어딘가를 지키고 지금 튀어 올랐다라는 점 정도도 일단 잊지 않고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기준가가 오늘 대부분 붕괴가 됐다. 오늘 갭으로 왕창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붕괴가 됐다라는 점 정도를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하루하루 움직임들이 별로 그렇게 신뢰도를 두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갭이 이렇게 많이 큰데요. 네, 갭이 이렇게 많이 큰데 어떻게 하려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고요. 주말 동안에 책 보면서 레이달리오 이야기 뭐다 참 원자재하고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기사하고 뭐 중국 위안화, 중국 인민은행 양적 완화 이런 거 좀 보고 갑시다. 일단은 자 보시면은 중국에서 3월 1일 어제 얘기죠. 어제 유동성 좀 흡수했다라는 거 100억 위안 회수했다라는 점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100억 위안은 아무것도 아니죠.
100억 위안을 회수했다라는 점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공급은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흡수를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요즘 인민은행의 추세적인 흐름이다. 이런 거 정도. 인민은행은 더 이상 어쨌든 뭔가 유동성을 더 공급해 줄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하도 오르고 있죠. 이게 그 원자재가 요즘에 이제 구리하고 저기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그 정도 한 2, 3일 하락했다고 해서 구리하고 보세요. 요게 구리고 요게 원유인데, 보시면은 어떤 이 정도 했다고 뭐 추세 전환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정도인데, 아무튼 얘네만 이렇게 조금 좀 최근에 이건 아직까지 뭐 조정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보시면 하여튼 요즘에 그 뭔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좀 심상치 않긴 한가 봅니다. 뭐 이게 뭐 그렇대요. 이게 무슨 2월 한 달간 화학류 제품의 뭐 변동폭이고 뭐 그렇대는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장난이 아니에요. 숫자들이. 예,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런 점들이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원자재 값이 너무 뛰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좀 갉아먹고, 이게 이제 경제 발전에 오히려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원자재 가격 너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이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주식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4개 자산 사이클 있잖아요. 그 채권, 부동산, 주식, 원자재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클을 돈다. 근데 지금 원자재가 너무 핫하니까 이제 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슬슬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걸 보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 좀 한번 이런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레이달리오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달리오가 그 잠깐만요. 여기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핸드폰에다가 네, Are we in a stock market bubble? 잠깐만요. 여기다 좀 제가 검색 좀 할게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 본 건데, 이 레이달리오가 뭐 아직 뭐 주식시장이 뭐 버블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어제도 책 보다가 좀 발견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엄청 작아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보시면은 뭐 전통적인 가격 측정 방법에 의해서 버블이 끼어 있냐 여부 1, 2, 3, 4, 5, 6 총 6가지로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해놨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이런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옛날 기준들에 비춰보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완전 버블은 아니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이머징 테크가 굉장히 이제 버블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물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은 아직 그저 S&P 지수를 가지고 버블이다라고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S&P 지수 물론 좀 과열이긴 과열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무튼 나스닥하고 뭐 애플, FANG 걔네하고 테슬라 뭐 이런 친구들이지, S&P 이런 게 좀 비싸다고 하긴 좀 뭐할 것 같고, 참고로 코스피도 이제 좀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도 버블의 상태로 들어왔다고 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면은 이 사람도 인정하는 거, 이머징하고 테크 쪽이 버블이 많이 껴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근데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2007년에는 버블 아닌 거 초록색 6가지 지표 중에 2가지는 초록불 들어왔는데도 위기가 발생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빨간불이 이제 몇 가지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마켓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버블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머징하고 테크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도 저하고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과열이 되긴 됐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렇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과열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이머징하고 테크가 얘네가 시장을 끌고 왔는데, 얘네가 버블이라 얘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은 테슬라만 떨어지겠어요? 그 위에 같이 왔던 뭐 구리, 뭐 LG화학, 뭐 삼성 SDI, 배터리니 뭐니 다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뭐 지금 전체 종목 중에 버블이라고 해당되는 종목 수가 몇 가지가 있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이달리오 얘기는 지금 뭐 옛날에 버블에서는 뭐 전체 종목 수의 10% 정도가 버블이었을 때 뭐 버블이 붕괴가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한 5%의 종목이 자기 기준에서는 버블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S&P 중에서는 한 3%의 종목이 버블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각하죠. 아무튼 지금 상황이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이 싸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시장이 좀 괜찮다는 데이터라고 들고 나왔는데, 이거 보고 괜찮다라고 할 수 있으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뭐 10몇 프로까지 갔었던 적이 있으니까 꼭 10몇 프로까지 가야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지난 10년간 비교해 보면 사상 최고치죠.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올라온 면이 있죠. 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때긴 하다. 버블 컴퍼니스의 이런, 보시면 S&P는 가만히 있고 이 FANG라든가 몇몇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주도주가 뭐냐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도주가 결과적으로 나스닥하고 기술주인데, 이 친구들이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장이 죽으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이 아저씨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레이달리오 아저씨는 지금 이제 시장이 버블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버블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주도주가 버블이라는 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 동안에 좀 본 내용 좀 하나 좀 같이 봤고요.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거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